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가는 것도 참 힘들어진 시기입니다. 이렇다 할 신작 개봉도 없고 정말 극장가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느낌인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드디어 조제가 개봉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 다녀온 것 같아요. 어쨌든 원작이 워낙 유명한 영화다 보니 다들 리메이크에 대해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하셨을 텐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감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정말 탁월한 리메이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처럼 유명한 영화를 리메이크하려면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이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영화를 굳이 리메이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납득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원본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원본의 복제본을 하나 더 만드는 불필요한 행위를 굳이 해야겠다면 그 행위를 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원작보다 더 훌륭한 작품성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원작의 이야기를 현 시대나 지역적 상황에 맞게 재가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제가 이번의 케이스에 충분히 부합을 한다고 봤어요. 정확히 어떤 점이 그랬냐면요. 제가 사실 이번 조제를, 한국판 조제를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국인인 저로서는 원작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주인공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100%는 이해를 할 수 없었겠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작의 남자 주인공인 츠네오는 마작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마작방 아르바이트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회적 맥락인지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츠네오가 지금 심리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유흥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급이 센 밤샘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하고 있는 건지 같은, 저 인물이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런 일본적인 설정만 봐서는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판인 조제는 어떤가요? 남주혁이 연기하고 있는 인물 영석은 지방대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설정 하나만 봐도 앞으로 이 인물에게 다가올 사회적 압박이 어떤 것들일지를 그냥 단번에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자취방을 구해서 살고 있다는 설정에서도 이 인물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집안에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사람이었을지를 우리들은 너무나 속속들이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조제는 이런 지점을 통해서 이 영화를 한국판으로 리메이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작이 물론 굉장히 훌륭하긴 하지만 한국 버전으로 만들었을 때에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사회적 맥락을 리메이크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어떤 부분이 그랬냐면요. 원작에서는 우에노 주리가 연기했던 카나에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나에가 츠네오의 집에 놀러를 가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데, 그러다가 카나에가 관계를 거부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 카나에가 거부를 하는 이유가 100%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지만 아마도 확신이 없어서, 그리고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판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그 거부의 이유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명확해집니다. 한국판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바로 고시원이라 방음이 안 된다라는 게 그 거부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단번에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일 거예요. 아, 방음이 안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 하고 누구라도 바로 납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영화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영석이 수경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고시원에 잘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여기가 서울도 아니고 그렇게 땅값이 비싸지가 않은데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여기 고시원보다는 더 괜찮은 데서 살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경이 되게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배, 저 여기보다 더 좋은 집에서 자취를 하려면 저 휴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씁쓸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영석도 재개발 예정지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을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수경은 그런 영석보다도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넉넉하지 못한 처지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같은 대학교 대학생이고 같이 어울리니까 두 사람이 비슷한 환경에 놓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둘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계층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한국판 조제가 원작에 비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어쩌면 인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는 계층성이라는 요소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영석과 수경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영석과 미래를 즐겼던 요 교수와의 관계, 그리고 영석을 굉장히 살뜰하게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커피나 구두 그리고 위스키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확인하는 걸 끊임없이 즐기는 그런 남교수와의 관계도 그랬고, 그리고 조제 입장에서 이걸 보면 계속해서 이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자신과는 다르게 언젠가는 이 집의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될 영석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계층성을 조제가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방문한 사회복지사들과의 관계에서도 조제는 계층성을 느끼고, 또 수경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영석과 같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 인물들은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계층성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굳이 한국에서 리메이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판 조제는 한국을 배경으로 했을 때에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사회적 맥락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을 내놓은 것이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작품의 중심축까지 계층성이라는 요소로 완전히 옮겨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원작에서도 조제와 츠네오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것이 본질적으로는 계층성이긴 했죠. 하지만 원작이 작품 전체의 분량을 들여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고 또 멀어져 가는지를 그리는 관계성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두 영화의 첫 장면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비교해봐도 그런데 원작에서의 조제와 츠네오의 첫 만남은 굉장히 만화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나온 할머니가 언덕에서 조제의 휠체어를 놓치게 되고 츠네오가 조제를 살피다가 조제가 휘두른 칼에 맞을 뻔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게 됐었죠. 그런 반면에 한국판에서의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굉장히 정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카메라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넘어져 있는 조제를 발견한 영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걸로 첫 장면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조제는 원작에서보다 훨씬 더 현실에서 있을 법한 행동과 감정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조제는 두 사람의 연애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회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층성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석은 많이 넉넉한 집안의 출신도 아니고 지방대 학생이라서 항상 취직을 걱정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조제에 비해서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착취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상류층인 교수들과의 교류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존재고, 자신의 노력과 운이 함께 따라준다면 지금 조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의 계층 이동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조제는 자신이 이 집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조제라고 바꾸고 잊지도 않았던 과거 이야기를 자신의 진짜 이야기인 것처럼 계속해서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제에게는 영석에 비해서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조제에게 영석은 자신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구원자적 존재처럼 보이다가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만들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자신의 상상력을 점차점차 잃도록 만드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호랑이를 엿보았었던 담벼락의 구멍을 영석이 언젠가 메워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같은 계층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석은 그런 조제와 계속 함께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조그만 계층 이동의 기회마저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영석이 조제를 향한 죄책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 때문에 아쿠아리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국 조제를 떠나게 됐던 건 이러한 계층 이동의 기회를, 자신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영석은 5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수경과의 결혼에 100% 확신을 느끼지는 못할 만큼 조제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획득해놓은 사회적 지위를 포기할 마음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한국판인 조제가 결국 보여주려고 했던 건 사랑에도 계층성이 있다라는 그 잔인한 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에는 상대방을 향한 그 어떤 헌신도 가능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지만 결국 현실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수준에서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사랑의 계층성인 것이고, 한국판 조제는 원작에서는 다소 희미했던 그 계층성을 더 세세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도를 이번 리메이크판에서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성공적인 리메이크의 첫 번째 조건인 이 영화를 굳이 리메이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납득시킬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판 조제가 충분한 대답을 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분명 의견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리메이크가 내놓은 원작의 재해석이 원작의 팬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판 조제는 이러한 사랑의 계층성을 그리는 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 주인공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는 세세하게 그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청춘 만화적인 톤으로 진행됐었던 원작에 비해서 훨씬 더 정적으로 보이고 두 주인공의 감정선도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는 않고 있죠. 원작의 팬분들이 한국판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저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김종관 감독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슴 아프게 또 아름답게 러브스토리를 그려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원작의 그것과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리메이크판에서는 좀 더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추측인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이 원작의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최선의 존중과 존경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거기다 제가 한국판 조제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그렇게 계층성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냥 우리의 삶을 비관적으로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들은 결국 계층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때그때마다 인연을 맺는 상대방에게는 최선의 배려를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영화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그 잠깐의 스침을 기억하면서 조금은 더 다채롭게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이 한국판 조제가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떳떳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보여줬던 요 교수와 영석의 관계도 그렇고, 결국 헤어지게 된 영석과 조제의 관계, 그리고 어느 정도 애정을 갖고 있긴 했지만 결국은 그리움을 느끼는 조제와 할머니의 관계도 그랬었죠. 이처럼 영화는 계층성이라는 현실의 냉혹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은 그런 환경에서조차 아름다움을 꿈꿀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계속해서 조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조제가 상상을 통해서 꾸며낸 이야기처럼 언젠가는 결국 현실에 의해서 부서질 이야기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만큼은 우리의 냉혹한 현실이 조금은 더 아름답게 느껴지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작 영화에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애정을 느껴왔지만 이번 한국판 리메이크인 조제의 방향성에도 여러모로 공감을 하고 깊이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메이크 영화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이 작품이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원작의 아우라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당연히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극장가가 어려운 이 시기에 개봉을 해줬다는 점 자체가 그냥 반갑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정말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거의 이렇게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지금 이 시점도 흘러간 추억처럼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